Moments ago,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Dawn, targeted military scientists, a Revolutionary Guard headquarters, Lenin advancing 지금 사태가 매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뭐 6월 13일 날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미사일 200기 이상 날려보냈다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미국과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사실 이제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성명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고 테헤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이제 이 지역의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DF가 미국과 협력하여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사전에 이스라엘이 하려는 이 작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번 그 이란 공격, 공습 작전 목표는 뭐였습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던 이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 인프라, 그리고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장, 이란의 군사력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습 이유로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군비를 계속 증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작전의 이름은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사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이 작전 몇 년간 치밀하게 계획해온 그런 작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계자는 이 작전을 14일간 작전으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14일간. 이제 3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열흘 동안 더 이제 두들겨 부시겠다는 거네요. 현재까지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을 이제 공습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공습했는지, 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란 전역에 많은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초기 타격으로는 방공망,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란 고위 관계자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무력화하는 그런 공격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 핵 프로그램 핵심 시설 3곳인 나탄즈 핵시설, 이스파한 핵시설, 포로도 핵시설을 공격해서 타격을 입혔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란 방공자산과 드론, 탄도미사일 발사대 등의 이란 공군의 목표물들을 수십 개를 추가적으로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초기 타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10일 동안 헤즈볼라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가했던 그 정도의 타격을 이번 이란에는 단 10분 만에 해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난 것 같아요. 누가 죽었죠? 네, 현재까지 이란 군 고위 간부 이제 6명과 핵 과학자 6명을 비롯해서 이제 고위 지휘관 총 20여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왼쪽 위부터 아미랄리 하지다데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과, 그리고 모하마드 바케리 군 참모총장, 그리고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핵 과학자인 페레이돈 아바시, 그리고 골말리 라시드 소장과 마지막으로 핵 과학자 모하마드 메디 테헤란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것이 확인된 관계자 중에 최고위직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인데요. 이 참모총장은 2016년 6월 이란군 수장으로 임명됐는데, 이제 1980년 이란 혁명수비대 IRGC에 입대한 베테랑 지상군 정보국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한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2019년부터 혁명수비대 수장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기를 관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창설돼서 중동의 이란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적대적 군사행위도 주도해온 인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의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측근이었던 알리 삼카니도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 방송 1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삼카니는 200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국방부 등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10년 동안 국가 안보 책임자를 지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에서 이란을 대표하기도 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핵 과학자 6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했는데 AFP 통신은 이란 타스님 통신을 통해서 인용했는데 이제 페레이든 아바시 이란 원자력기구 전 총장과 그리고 이슬람 아자드 대학 총장을 지낸 물리학자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를 포함해서 압돌 하미드 미누셰르 이란 샤디드 베헤슈티 대학교의 원자력 공학부 학장, 그리고 아마드레자 졸파가리 샤이드 베헤슈티 대학교 원자력 공학부 교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핵 과학자로서 사망했다고 지금 전했습니다. 대략 20 몇 명이요? 그 고위 지휘관은 20여 명 정도 됩니다. 와우. 이스라엘 공군이 물론 이제 타겟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해서 했지만 그래도 20 몇 명을, 특히 이제 고위급 군 간부 6명, 핵 과학자 6명, 이렇게 다 이 고위급들을 한 번에 이렇게 죽일 수 있었던 데는 또 여기 치밀한 작전이 들어갔는데, 그 치밀한 작전이 어떤 거였는지는 이따 2부에서 조현영 기자가 자세하게 또, 난 이 얘기 듣고 정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자, 문제는 이란의 그 핵시설, 특히 이제 나탄즈를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많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그 나탄즈 핵시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핵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은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 중부 이스파한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 내부에서 방사능 물질 및 화학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외부 방사능 수준은 정상적이라고 덧붙였고요. 지금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있는 지상 시험용 농축 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이 내부적으로 방사능 물질과 화학적 오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고, 나탄즈의 전력 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정전으로 원심 분리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방사능 물질과 화학적 오염이 발생해도 방사능 보호 조치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방사능 수치는 지금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원자력 당국도 시설의 여러 부분이 손상됐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방사능 수치의 증가나 화학적 오염 정도는 아직까지는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나탄즈 핵 관련 시설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란은 크게 이렇게 핵시설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받은 이 이란의 핵시설들이 폭탄급 핵연료를 저장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상당 부분이 온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일부만 피해를 본 것이라고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이스파한주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었고, 그리고 지상의 핵연료 농축시설이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격받은 징후는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2차적으로 이스파한 핵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하지만 이때도 핵연료 저장소는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해당 시설을 공격하면 소규모 핵무기 생산을 가장 손쉽게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방사능 오염을 또 이스라엘군이 피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능이 유출돼서 오염되면 그것도 참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그것도 들고 무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곧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습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드론을 날려보냈지만 역시 그 드론들이 요르단 상공에서 다 요격이 됐대요. 그리고 17시간 뒤인 오늘 새벽에 또다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200여 기를 날려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 200여 기의 미사일을 다 막아내지는 못하고 몇 발인가는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 수백 개의 드론이랑 미사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최대한 요격을 해서 이제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스라엘 민간인 사망자 4명이 나왔고요. 그 부상자도 지금 현재 70여 명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민간인 사망자 4명이나 나왔군요.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1명 사망했다라는 얘기였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잠시 후에 또 제가 이스라엘 현지를 연결해서 그분들의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위기를 또 물어보도록 하죠. 미사일 요격하느라고 이스라엘이 막 정신없는데 미국은 안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 워싱턴 AP에 따르면 미 공군 방공 시스템과 그리고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이 금요일에 테헤란의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나서 이제 받은 그 대응에 대해서 그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잖아요. 그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중동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기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그리고 고고도 방공 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초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발사한 그런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관계자는 지중해 동부에 있던 미군의 해군 구축함도 이스라엘 향해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군은 이렇게 군함을 포함한 군사 자원을 또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구축함 USS 토마스 허드너가 지중해 서부에서 지중해 동부로 항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구축함도 이동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이제 도와주는군요. 자, 이번 이스라엘의 그 공습 작전에 모사드의 역할이 컸다고요? 네, 이제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가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금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된 이 이란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작전을 준비하는데 수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전에는 이란의 드론 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정밀 무기 시스템과 특공대를 이란으로 밀수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에는 200대가 넘는 이스라엘 공군기가 참여해서 전투기들이 약 100곳의 목표물에 이제 33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이 작전을 통해서 선제 공격이자 정밀 공격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리고 유대 국가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에는 이스라엘 방위군과 그리고 모사드 정부기관의 긴밀한 공동 계획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관계자에 따르면 모사드 요원들은 테헤란 인근에 있는 이란 영토에 드론 기지를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은 밤새 작동해서 이스라엘을 겨냥하는 그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 대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더 확산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란의 보복으로 유가 변동이 있긴 있죠. 네, 지금 이스라엘의 간단 기습 공격과 이렇게 이란의 미사일 공격, 그렇게 중동 지역의 지금 긴장 고조로 인해서 국제 유가와 금값이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충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과 RTX 이런 방위산업 기업들과 그리고 엑슨모빌과 셰일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현지시가 13일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포인트, 그리고 1.13포인트 떨어진 5,900포인트 정도로 6,000선을 다시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유가 변동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